자, 이제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했고 어젯밤에 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뭐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하면서 네. 대응을 했어요. 네. 자, 뭐 저희가 뭐 지난 시간도 그렇고 계속해서 짚어왔던 게 9.19 군사합의 이거를 정지시키고 뭐 효력을 뭐 일시 정지하는 이런 조치들이 네. 과연 북한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이 되겠느냐 음. 이걸 뭐 몇 주 동안 계속 짚어왔는데 그렇죠. 저희 예상대로 음.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찰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했다라고 군 당국은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에 NSC 회의 열리고 영국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 그리고 오늘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가 돼서 이 일부 효력 정지하는 것을 의결하고 통과시키고 네. 대통령이 제거하고 또 오후 3시부터 정말 효력이 정지가 되고 네. 정말 숨가쁘게 어젯밤부터 쭉 이어졌습니다. 네. 일사천리로. 예. 어떻게 이 상황 좀 보고 계십니까? 일부 효력 정지, 그러니까 네. 9.19 군사 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 없습니다. 조항 중에 일부만 뭐 정지했다 이런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게 일부만 정지되나요? 사실상 파기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상 파기됐다. 예. 조항 중에 일부 만약에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봅시다. 저하고 지금 우리 박종호 기자하고 사이가 좋았다가 지금 서먹서먹해지고 있어요. 근데 사이가 좋았다가 서먹서먹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가지를 가지고 저한테 박종호 기자가 세게 또 막 비난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박종호 기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서운한 게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박종호 기자가 나한테 한 가지만 가지고 서운하게 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한 가지를 가지고 나한테 세게 기분 나쁘게 하면 우리 부모님 막 욕을 해버린달까. 네. 그러면은 내가 박종호 기자랑 그동안에 내가 서운하게 생각한 나머지 너 전부 다 박종호 기자가 나를 미워하는 거라 생각하고 박종호 기자와 관계를 끊어버리지. 내가 한 가지만 일부만 박종호 기자가 나를 미워하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나머지 9개는 섭섭한 게서 내가 참겠다. 그러겠습니까? 아예 관계가 파탄이 난다. 그러니까 일부 효력 정지라고 했지만은 예. 일부 효력 정지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9.19 군사 합의의 파기 수순으로 지금 들어가는 첫발을 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효력 정지라고 말하는 것도 도대체 왜 그냥 효력 정지면 효력 정지지 네. 왜 일부 효력 정지? 그것도 약간 조금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말장난 같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우선은 말장난 같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파기다 이렇게 할 경우에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효력 정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북한이 파기하게 만드는 네.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한편으로 해보고요. 이렇게 공중 감시, 정찰 활동 복원 이렇게 하면서 북한이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네. 9.19 군사합의 이제 파기된 거다. 네. 이렇게 선언해주길 바라는 걸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한편 들고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날 나올 수도 가능성이 있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양쪽이 서로 그 공중에서 이제 정찰 활동을 재개하게 그렇게 된다면 이제 9.19 군사합의가 하나 둘 이제 무너지겠죠. 네. 그러면은 북한도 작년에 올해구나. 올해 북한도 뭐 그 군사 일병식 할 때요. 그 무인 정찰기 우리가 글로벌 호크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RQ7이라고 하는 글로벌 호크 그거를 샥 띄워가지고 그 북한의 그 열병식 하기 전에 해양 상공을 한번 무인기를 한번 날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북한의 우리에 대한 정찰 능력이 우리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그런 어떤 글로벌 호크하고 똑같이 생긴 네. RQ4 글로벌 호크라는 무인 정찰기 우리도 지금 4대를 도입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겉으로 보기에는 흡사한 거를 지금 북한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도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이제 정찰 활동을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그 하나만 그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정찰 활동을 하면서 9.19 군사합의의 일부 기능들을 지금 이제 중지시킨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그게 큰 뚜기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우르르 줄줄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우리가 사실은 RQ4라는 글로벌 호크라는 무인 정찰기입니다. 무인 정찰기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비싼 우리 정찰 자산입니다. 근데 이 무인 글로벌 호크는 감시 능력이 약 공중에서 20km 상공 정도에서 지상 물체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접경지대 일대에서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일대 인접 지역의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는 그런 유효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9.19 군사 합의에 따르면은 군사분계 서부 우리 이제 서부 전선 일대에서는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0km씩 그 비행 금지 구역을 정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의 정찰 활동을 거기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군 입장에서는 비싼 돈 들여가지고 RQ4 무인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 사왔는데 그거를 못 써먹으니까 그래서 설마 그런 예. 왜 꼭 그 9.19 군사합의 중에서 그 네. 경우만 꼭 집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이거를 무효화시키는가? 그리고 예. 이제 방금 박종훈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찰 활동을 복원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찰 활동을 복원시키는데 그게 이제 목적일치됐다.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미국에서는 그런 유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군사 작전과 무기 체계하고 관계해서요. 군사 작전에 필요한 무기 체계를 도입해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네. 군사 작전이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군수산업체에서 새로운 무기를 막 만들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래서 군수산업체 새로운 무기 만들면은 그거를 이제 정부에 납품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만들기만 하면은 바로 정부가 사가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막 끊임없이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그 국회하고 막 그 정부에다가 노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작전을 바꿔요 이제. 그래서 이 새로 개발한 무기 체계에 맞는 그 무기를 도입하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네. 바꾸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비싼 돈 들고 사들였던 그런 글로벌 호크의 작전을 실질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네. 딱 비행 그 금지 구역에서 그것만 이제 해제하는 그것만 부분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하자하고 의심을 해봅니다. 그럼 네. 설마 그 무기에 맞춰서 무기 써먹으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이런 상상까지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 것은 아니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9.19 군사 합의 이 그치, 효력 뭔 일부 상관인가? 효력 정지하는 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어떤 거냐면요. 종로에서 빰 맞고 네. 한강에 가서 분풀이 하는 겁니다. 쉽지 않는 상황.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500m 저 궤도로 도는 군사 정찰 위성을 쐈는데 이제 이게 24시간 우리 상공을 정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성이기 때문에 빙빙 도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우리 한반도 상공을 지나갈 때 위성이 그때 약 한 2시간 정도만 한반도 상공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정찰할 수 있죠. 네. 물론 이제 그것이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미사일에다가 눈을 달아준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의 타켓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식별을 하고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가지게 됐습니다. 정찰 위성이 성공했다면, 네, 성공했다면요. 네, 아직 뭐 성공 여부는 우리가 모르니까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 정부에서 네. 확인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궤도에 진입하는 건 일단 성공한 거죠. 500m, 뭐 그동안 500km. 성공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 동안에 2012년 12월 달에 첫 번째 궤도 진입을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또 두 번째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때 궤도 진입에 성공했던 위성들은 사실상 죽은 위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궤도까지는 올렸는데 위성이 예.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위성이 막 삐뚤어져 가지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궤도를 돌려면은 그 궤도에 맞게 위성의 위치가 제대로 그렇죠.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자리 잡지 못해 가지고 궤도를 돌다 보니까 막 흔들흔들하고 태양 뭐 전지판 이런 것도 펴야 되고 잘 전개가 돼야 되고 그렇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아니 500m 상공에서 지구를 촬영을 하려면은 그만큼 촬영 장비 그렇죠. 그거를 이제 고성능 장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사르라고 합니다. 네, 레이더, 예. 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저유해선 카메라하고 네. 광학 카메라가 합쳐진 그런 어떤 고성능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호크에는 그런 고성능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지표상에 그러니까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는 약 20km, 네. 20km 상공에서 지표상에 30cm의 물체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 그게 과연 있느냐 이건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는 된다. 노력들을 물론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지 간에 위성에서 500km 상공에서 돌면서 한반도를 찍는 거거든요. 네. 이건 어쨌든지 간에 문제가 있고 이것에 탑재한 위성의 그 카메라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만 그걸 또 파악해 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9.19 군사합의는 뭐냐는 겁니다. 9.19 군사합의는 9.19 군사합의 예, 긴장 완화 아니에요? 아니 긴장 완화, 네. 신뢰 구축이 목표인데 신뢰 구축. 그런데 9.19 군사합의에서 이번에 이제 네. 그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 그걸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무효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북한 위성이 싼 거하고 9.19 군사합의에서 비행 금지 구역 설정한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거는 군사 분계선 서부전선에서 충돌 막고. 군사 분계선 상공 20km 상공에서 네. 남북으로 20km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공중에서는 어떤 비행체가 날아오면은 그 휴전선 군사 분계선에서 서울까지 60km밖에 안 됩니다. 금방 오죠. 순식간에 날아와 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이 서울을 향해서 공중에서 공격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제약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네. 좀 벌고. 못 날오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군사 정찰 위성은 군사 분계에서 남북으로 40km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구 멀리- 밖에 네. 대기권 밖에 있어요. 500km 밖에 대기권은 또 그걸 우리가 보고 있죠. 100km까지인데 네.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9.19 군사 합의가 이 공중에 그러니까 우주에 500km 밖에서도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한 거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에서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한 거하고 그 정찰위성이 날아가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대비라는 게 지금 현재 이건 대비가 아니라 당연하죠. 엉뚱한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심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정찰위성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사하지 않습니까? 11월 30일에. 그렇죠. 11월 30일 날 4.25 네, 사업에서 이제 미국에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군 반덴버그 기지에서 스페이스 X사라는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우리 쏘죠. 거기에서 하는 게 펠컨 9이라는 로켓에다가 인공위성을 탑재를 해가지고 발사를 합니다. 네. 지금 성공 확률 99.99%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공위성은 지금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의 성능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 안 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우리 인공위성은 카메라 성능 같은 거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425라는 게 뭔지 압니까? 425 사업이. 네. 425 사업에 따라서 인공위성을 싸가 발사합니다. 그 카메라. 네. 레이저 아니 네. 그러니까 레이더. 예. 레이더로 촬영하는 카메라입니다. 싸라고 합니다. 구름이 껴 있을 때도 식별할 수 있는. 예, 그게 삽니다. 그걸 네. 사라고 한 거예요. 오늘 김병조 의원이 아침에 출연해가지고 말했어요 다? 얘기를 다 하고 아, 왔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EO는 이제 광학하고 자기성 장비. 카메라를 예. 영어로 이제 EO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425를 25. 거기서 따온 건데요. 네. 김병주 의원입니다. 말씀하셨구나. 왔다 갔습니다. 나는 비전의 카드로 준비했는데. 근데 맞아요. 우리가 시청자분들도. 425 사업이 해가지고 네. 우리가 11월 30일 날 네. 정찰위성을 발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5개를 발사를 해요. 그리고 2025년 이후에 이제 그 5개 말고 그보다 조금 더 작으면서 작으면서 4.25 네. 사업에서 발사한 인공위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소형 인공위성, 소형 그 정찰위성도
그것도 앞으로 또 계속 많이 쏠 거예요. 그걸로 이제 대비하고 된다. 대응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의 군사 능력이 그 정찰 능력이 훨씬 뛰어난 겁니다. 그런데 굳이 네. 그렇게 우리가 뛰어난 정찰 능력을 앞으로 보유하게 되고 그런데 네. 굳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려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9.19 명분이 있어야 되고 네.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근데 이제 9.19 군사 합의가 그 공중과 해상과 지상에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는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완충지대들이 항상 어떤 평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장 우리 그 정전협정에도 비무장 지대는 완충지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4차 중동 정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네.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서도 그런 완충지대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사이에 충돌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전협정에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공중과 해상과 지상에서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게 그래서 군사적으로 신뢰 구축을 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이런 게 바로 군사합의의 목적이고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해상과 공중에는 이 완충 지역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지상처럼. 네. 그런데 공중에서 그 완충구역 설정해 놓은 것, 그래서 이제 비행 금지구역 설정한 것을 그것만 딱 모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쓸데없는 의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무기 써먹고 장비 싶은 얘기, 거니까. 장비 써먹으려고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위성 발사와 우리의 대응이 맞지가 않다 이런 것이고. 예. 근데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위성 발사긴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한 거다. 왜냐하면 기술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 얘기를 하면서 특히 또 러시아 기술이 전수가 돼서 이번에 뭐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규탄하고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분명히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거냐면은 인공위성이나 또는 미사일이나 네.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로켓, 그렇죠. 로켓에서 시작. 쏘아 올려야죠. 네, 쏘아 올리는 거 네. 로켓. 그래서 이제 그 로켓에다가 로켓 머리 위성을, 부분에다가 위성을 달면 인공위성이고 로켓 머리 부분에다가 패턴으로 달면은 그러니까 이제 핵미사일. 핵미사일이 되는 네. 거고요. 그래서 원래 이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기원이 뭐냐면은 2차 대전 때 독일이 사용했던 V2 로켓입니다. 독일이 사용했던 그 V2 로켓 기술을 네. 가지고 그리고 이제 소련이 그걸 가지고 이제 R7이라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소련이 만듭니다. 그리고 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든 다음에 그 R7의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 탄도 부분에다가 또 위성을 장착해 가지고 그래서 1957년도에 스푸트니크라는 네. 인공위성 발사를 먼저 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과 소련의 미사일과 인공위성의 서로 경쟁적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은 네.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 로켓 기술을 이용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로켓에다가 미사일을 탄두를 달면 미사일이 되니까 그래서 네. 그것을 유엔 안보리에서 분명히 결의안으로 금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북한은 그것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 뭐냐면은 예. 아니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는 다 보장돼 있다. 뭐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성 발사 때문에 이걸 실험하고 하는 것이지 예. 딴 게 아니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네.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그게 그 기술이고 같은 기술이니까 그렇죠. 그걸 허용해 줄 수 없다 이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북한의 주장이 국제사회에서는 잘 먹혀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또 북한은 또 그거에 대해서요. 네. 그 기술이 원리가 같다면 예를 들어서 식칼하고 그 창하고 네. 그 기술적 원리가 동일하다면은 그러면은 군축 협상을 할 때 창을 없애고 식칼도 같이 없애야 되느냐? 또 그렇게 또 북한은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게 또 국제 사회에서 어떤 네. 규범처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인공위성을 발사한 거는 어차피 로켓 기술을 이용해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동일한 기술 원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이거는 또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래요. 이 9.19 군사 합의 뭐 일부 효력 정지됐다.
공중 정찰 활동 재개가 됐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는 어차피 그동안에 이제 잦은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육상에서도 있었고 해상에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충돌을 방지할 것인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만약에 마른 장작에다가 또는 마른 나무가지에다가 네. 나뭇잎이 마른 나뭇잎 쌓여 있는데 거기 담배꽁초 하나 탁 떨어지면은 금방 그냥 큰일 나죠. 확 불이 나버리잖아요. 그럼요. 근데 만약에 젖은 수건에 음. 담배꽁초 하나 떨어졌다 그래서 불이 확 나겠습니까? 꺼져버려요 담배꽁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한반도에 이런 어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는 마른 낙엽이겠습니까? 젖은 수건이겠습니까? 마른 낙엽이. 당연하죠. 네. 마른 낙엽인데 너무 쉬운 문제였나요? 지금 말씀하시고 나서 너 네. 속스러워서 막 웃고 있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네. 이 9.19 군사 합의에서 지금 이 공중 비행 금지 구역 이 부분을 이제 무효화시키겠다는 거는 이 마른 낙엽에다가 담배꽁초 하나를 확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건 이제 예측 불가한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북한이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래? 그러면은 자기네들도 이제 맞대응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 있고. 막또 공중에서 막 그 서울 이북에서 그 경기 북부에 있는 접경지대 상공에서 막 글로벌 호크 막 그런 북한과는 정확하게 글로벌 호크는 아닙니다. 비슷한 게 네, 모양이 있군요. 이제 글로벌 호크가 예, 생겼고 예.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그 글로벌 호크의 카메라가 어떤 좋은 성능의 카메라가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겉은 글로벌 호크하고 닮았는데 안에는 그런 고성능 카메라는 똑딱이 가지고 있지 않는 뭐 똑딱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속칭 짝퉁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짝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막 그런 게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불안하죠. 당연하죠. 접경지대에 계신 분들은 특히. 북한은 심리적으로 그런 효과를 노릴 겁니다. 그래 되면은 그 어떻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남북한 관계는 네. 제가 항상 비교하는 거지만은 우리 한반도가 나가야 될 모델이 네. 조루하고 협력해가지고 통일이 돼서 지금 현재 유럽 연합을 이끌고 있는 독일과 같은 모델을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허구한 날 쌈질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모델을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둘 중에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다 당연히 독일과 같은 모델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성장 엔진 동아시아를 이끄는 이미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 K컬처의 수준, 우리 국민들 의식 수준은 지금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이 유럽 연합을 이끄는 것처럼 우리가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해가지고 우리가 아세아, 동아시아를 이끌고 나가서 세계를 이끌 수 있거든요. 우리 그런 길을 택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마른 낙엽에다가 담뱃재 하나 확 던져가지고 불이 탁 타오르면은 우리는 동서독 통일의 모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처럼 끝이 없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하고 싸움하는 거 봤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그 복잡한 역사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막 풀기 어려운 엄청 깝깝한 그 세계잖아요. 그 동네가 안타깝고.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